오늘도 밝고 힘차게 살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주부 레아입니다. 오늘은 프로포즈 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비 신부님들이 프로포즈 반지를 껴본 적도 없고 사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님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기 전까지 제 신랑이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미안해지고 고마워지더라고요. 다이아를 결정할 때 크게 선택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이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아를 결정할 때 forces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컷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캐럿 사이즈나 컬러일 줄 알았는데 컷이라고 해요. 이 컷이 얼마나 잘 돼 있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결정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컷이 잘 돼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건 전문가들이 아니면 일반인들 눈으로는 절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잘 돼 있는 컷은 이제 비율이나 대칭이나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Round Brilliant 컷이 컷 중에서 가장 좋은 컷이고 가장 빛나는 컷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게 GI의 컷 그레이드인데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9가지를 추천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은 Very Good Round Brilliant 컷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Round Brilliant 컷이 가장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컷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 GIA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보석학회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석 연구 및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은 굉장히 엄격하고 일관된 감정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인정받는 기관인데요. 한마디로 예랑이가 예신을 위해서 산 그 반지를 검증해주고 보증해주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아님, 저는 이 GIA가 없는데 그러면 제 반지는 가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GIA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끼고 계신 그 반지가 가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전문가나 보증기관이 여러분의 다이아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반지를 파실 일이 있을 때 제값을 못 받고 팔거나 아니면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를 떨어져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중에 인증을 따로 받으려면 돈이 더 든다고 해요. forces 중에 가장 중요한 2번째는 clarity. 이 클리어리티는 이제 반지의 맑음이나 안에 가지고 있는 내구성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제 클리어리티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chipping, 이제 얇게 깨지거나 흠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컷과 마찬가지로 이 클리어리티도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감별사분들은 확대기로 10배 정도 확대를 해서 내구성을 확인하고 그 안에 흠이나 내포물들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이드 스토리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언제 하냐고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엔 첫 번째, 교제만 하고 있고 결혼 이야기만 오고 가고 하는 시기에 아직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서프라이즈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 2번째는 이제 결혼식 상견례도 끝내고 날짜도 잡아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약혼자가 약혼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외국 친구들은 첫 번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반지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끔 이제 프로포즈 거절당하신 남자분들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는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2번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나 약혼녀에게 거절을 당할 일이 거의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였어요. 이제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죠. 2018년도에 연애 6년 차쯤에 서프라이즈로 이제 프로포즈를 해줬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친언니가 저에게 능청스럽게 너는 어떤 반지가 좋아? 라고 물어봤었는데 제가 눈치가 참 없었나 봐요. 정말 그냥 언니한테 나는 클리어리티랑 컬러가 제일 중요해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남편은 클리어리티를 굉장히 높은 등급인 VVS2를 선물해 줬네요. 컷이나 클리어리티는 일반인들이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칼라는 일반인들도 이거 반지 좋은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요. 이 컬러 등급을 어떻게 매기느냐? colorless, 즉 컬러가 없는 다이아일수록 등급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의 색깔이 없는 건 굉장히 희귀하고 희소성이 높은 다이아이기 때문에 가격도 높고 등급도 높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게 GIA 컬러 그레이드 차트인데요. 저는 클리어리티랑 컬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제 남편은 D 그레이드를 사줬습니다. 다이아는 크면 클수록 좋다? 물론 다이아가 크면 클수록 비싸겠죠.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배웠어요. 예를 들어 다이아 사이즈가 큰데 컬러 그레이드가 G인 경우와 다이아 사이즈가 작은데 컬러 그레이드가 D인 경우 컬러 그레이드가 높은 다이아가 더 좋은 다이아고 더 비싼 다이아라고 하네요. 고로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비용이 나뉘고 다이아의 등급이 나뉜다고 합니다. 제 다이아는 0.7캐럿, 7부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부끄러운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공부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1캐럿이 안 되는 7부 반지를 해줘서 뭐야 남편 왜 이렇게 작은 거 해줬어 라고 생각한 적 솔직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었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반성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3C를 저희 남편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을 때 굉장히 좋은 반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반지가 7부라고 1캐럿이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을 가졌던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큰 다이아를 바라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제 손이 몸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 중에 이제 3캐럿 정도 하는 반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거를 껴보니까 제 손에는 무슨 링팝 사이즈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건 원하지 않아 이랬었는데 그래도 저는 1캐럿을 원했었나 봐요. 그래서 실망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예신 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예랑이들이 이거는 알아서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랑이들 중에서 레아님 저의 예신은 무조건 큰 걸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헤일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옆에 다이아로 이제 반지를 감싸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다이아가 좀 더 빛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눌 건 세팅 그리고 밴드입니다. 솔직히 세팅과 밴드는 예랑이가 예신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중적인 두 가지와 그리고 또 밴드 재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크게 이제 4prong, 6prong이 있어요. 4발, 6발이라고 하는데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이 4prong은 가운데 있는 이 다이아를 더 빛내준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다이아가 네모나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지를 잡아주는 이 안정성이 6prong보다는 조금 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6prong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좋고 그리고 또 다이아를 더 동그랗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만약에 여러분이 구매하고자 하는 다이아가 0.5캐럿 미만이라면 이게 잡고 있는 6prong이 다이아를 다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거는 또 안 좋은 점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6prong을 추천해요. 다음은 밴드입니다. 이 밴드 모양도 그리고 스타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웨딩 밴드를 다룰 예정인데 그때 더 자세하게 나오도록 하고 오늘은 재질을 다룰게요. 화이트 골드 vs 플라티늄. 화이트 골드는 노란색인 골드 위에 도금을 해서 이제 하얀색을 덮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라티늄은 백금이죠. 이 원고 자체가 하얀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화이트 골드는 점점 노란기가 돌아온다고 해요. 하지만 이 플라티늄 같은 경우에는 원색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노란기는 없다고 합니다.
또 제가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이 화이트 골드는 도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도금이 사실 광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도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플라티늄 같은 경우 더 화이트 골드보다 빛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플라티늄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단점은 플라티늄은 스크래치에 예민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화이트 골드보다는 조금 무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가격이죠. 아무래도 백금이다 보니까 플라티늄이 화이트 골드보다는 좀 많이 비싸다고 하네요. 감히 전문가도 아닌 제가 플라티늄이 나아요, 화이트 골드가 나아요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랑이가 알아서 예신이에게 해주고 싶은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플라티늄이 비싸도 그 희소성이나 지속성이나 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더 예뻐서 좀 비싸더라도 그걸 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도 황송하게 잘 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지를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매장을 방문해서 직원분들에게 이 긴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 또 그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이제 배우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용 자체가 크잖아요. 이제 3 단위가 아니라 4 단위로 넘어가니까. 큰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매장에 가서 직원분들에게 그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면 심리적 압박과 그 중압감 때문에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매장에 방문해서 그러기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볼게요. 이 똑같은 반지를 이제 상점에 가서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하면 7,300불의 가치를 하는 반지인데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 4,885불 44센트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주문하는지, 아니 온라인 진짜 믿고 맡겨도 되는 건지 장단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 반지의 가격에 부담을 느껴야 할 예랑이들이 반가워할 토픽,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내추럴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포즈 반지의 의미를 부여했을 때 천연 다이아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훌륭하고 잘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합성 다이아몬드지 가짜 다이아가 아니에요. 모조 다이아, 그거는 가짜 다이아가 맞는데 합성 다이아몬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나눌 테니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무료니까요. 오늘도 밝고 힘차게 살아봅시다.